182페이지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설명하겠습니다. 공통근을 구하자 그거입니다. 여기 있는 본문 내용은 약간 조금 이상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꼴 제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꼴 제로, 공통근을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공통근을 구하는데 여기 방법 1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인수분해해서 그냥 공통근이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하게끔 고등학교 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중학교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고차항소구법이랑 상수항소구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최고차항소구법을 설명드리면, 이제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알파를 대입을 해요. 그리고 두 식에다 둘 다 대입을 하고 최고차항 요 알파 제곱 있죠, 요거를 빼서 소구를 해서 알파로 구해요. 그래서 이 최고차항 소구법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수항소구법이 있는데요, 상수항소구법은 이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똑같이 식을 세운 다음에 6이랑 10의 최소 공배수인, 그리고 2로 나누면 뭐가 되나요? 2, 3, 5죠? 30이네요. 30. 그래서 6에다 5 곱해서 30 만들고 10에다 3 곱해서 30 만들어서 마이너스니까 빼요. 그래서 상수항을 소구를 하면 반드시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서 알파는 제로, 알파는 마이너스 이 두 개 나와요. 그럼 둘 중에서 이 원래식에다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2가 공통근이에요. 그러면 잘 보시면 최고차항 소구법이 훨씬 더 수월하네요. 근데 상수항 소구법이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고차항 소구법을 먼저 하고요, 이게 안 됐을 때 상수항 소구법을 써요. 왜냐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실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밑줄 그어놓고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러면 필수예제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8번, 여기 이제 필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처럼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K가 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공통근을 알파라고 놓고 공통근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 알파 제곱을 최고차항 소구법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해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어쩔 때 최고차항 소구법을 쓰고 어쩔 때 상수항 소구법을 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있죠?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최고차항 소구법이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인수분해 됐죠, 이렇게.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상수항 소구법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K는 2랑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다시 이 두 식 중에 하나에다 대입을 해서 K를 구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심을 하죠. K가 마이너스 2개, 이때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식에다 K를 대입해요. 진짜 공통근을 갖고 있는지. 2x-2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2네요. 두 식이 같죠? 길은 공통근이 두 개예요. 얘는요. 공통근이 한 개네요. 두 개 맞네요. 네, 두 개네요. 두 개고요. k가 마이너스 1을 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제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x-2,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공통근을 가질 때 K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 다 답이 돼요. 근데 추가로 문제를 더 내는 거죠. 두 개의 공통근이 나오는 K를 구하라 그러면 얘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이 방정식이 똑같기 때문에 해가 각각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근이 두 개가 되고,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지라는 K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요 하나만
하나만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K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서 공통분 문제를 풀 때 두 개의 공통분인지 하나의 공통분인지 잘 판단하셔서 하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순차를 잘 외우셔야 돼요. 일단 알파를 대입해서 최고창 소호흡을 먼저 해요. 상수항 소호흡 하기 전에. 그래서 소거를 한 뒤에 인수분해가 되면 최고창 소호흡으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상수항 소호흡으로 가면 돼요. 이거는 상수항 소호흡 어떻게 할까요? 이 식에다가 K를 곱하고 이 식에다 2를 곱하면 돼요. 2랑 K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K가 2가 나오고 또 다른 K가 나오지 않고 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파를 원래 식에 대입해서 K를 먼저 구하고요. K 두 개에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을 둘 다 세워봐요. 그래서 이 위에 거는 공통분이 두 개고 아래 거는 공통분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시고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정방정식은 이제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리고 식이 하나고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조건, 정수 조건이랑 실수 조건이 있으면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멈추시고 잠깐 필기를 하시고 예를 세 가지를 들어 드릴게요. 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예제 밑에 잠깐 보시면 다 보이게끔 할게요. 자, 예제 보시면 여기가 x, y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근데 식은 하나예요. 이렇게 요 내용이 없으면 요 상태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부정방정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해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그 해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게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해가 없어서 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해가 너무 많아서 답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가 너무 많아서 답을 못 구하는 경우가 부정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수조건, 실수조건이란 게 있어요. 정수조건, 실수조건이 들어가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조건이 어디 있나 봅시다. 여기 있네요. 정수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옮겨 볼게요.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은 눈에 제일 처음 보이는 거를 바로 인수분해 해요. 제일 처음 보이는 거 인수분해 하고요. 인수분해 한 y-1 있잖아요. 요 모양에 맞춰서 강제로 옆에 거를 인수분해를 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그러면 플러스 1을 더해줬으니까 마이너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상수항 쪽은요 오른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이항을 하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요. 자, 이게 3이라고 했죠. 근데 아까 xy가 정수라고 했잖아요. xy가 정수이기 때문에 y-1, x-도 마찬가지 정수가 돼요. 그래서 3을 만드는 정수는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해당되는 xy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었을 때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넘기면 y는 2, x는 4 이런 식으로 해서 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흐름이 이거예요. 제일 처음 보이는 거를 인수분해를 한다. 제일 처음 보이는 거를 인수분해한다. 두 번째는 그 옆에 인수분해된 식에 맞춰서 또 다른 옆에 있는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상수항 오른쪽 던지고 최종 한 번 더 인수분해를 들어간다. 그리고 xy가 정수이니 y-x- 정수니까 정수의 해를 구하고 최종 xy를 구해낸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방정식 첫 번째 유형을 풀었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21번이요. 난이도를 점점 높여갈게요. 확인 문제 21번은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두 개고 정수 조건, 실수 조건이 있나요? 제일 처음 보이는 거를 요걸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x로 인수분해를 하고 y-1이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y-1 이렇게 해요. 그래서 플러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인수분해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것도 1번 유형이에요. 필수 예제 19번이 조금 더 어려워서 확인 체크 221번부터 먼저 했어요. 자, 이것도 xy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인 하나고요. 정수 조건인데 양의 정수 조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인수분해를 들어가요. 그래서 인수분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x-1에 맞춰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게끔 제곱이라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줬으니까 마이너스를 하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x-1, x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요 삼각형 해서 인수분해를 해요. 그럼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됐죠? 얘가 x, y가 양의 정수이니까 이쪽도 양의 정수, 이쪽도 양의 정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x-1이 1인 경우, 2인 경우, 4인 경우, 음수인 경우 빼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x가 2가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 세트에 맞춰진 거예요. 그럼 x가 2가 되면 여기가 2 집어넣으면 요 y가 7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세트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세요. 자, 요거 어차피 안 보이니까 다시 두 번에 걸쳐서 합시다.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마저 필기를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두 번째 유형 설명할게요. 여기 밑에 바짝 있는데요. 근각계수 관계예요. 아까 여기 잠깐 개요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정수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근각계수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게 3번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없앱시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이 정수래요. 이렇게.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요 m 있잖아요. m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1-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고요. 그 m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두 근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에 관한 식 알파 m은 없애고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대입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보이는 거 바로 인수분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근각계수 관계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 외에는 첫 번째 식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면 이걸 강제로 이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상수는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고요. 이렇게. 그래서 3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고 이게 뭐예요? 1,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3, 1 또 뭐예요?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3번입니다. 세 번째 유형을 푸는 방식이 솔브1이나 솔브2가 있는데요. 솔브2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솔브1만 일단 설명하고 1대1 수업할 때 솔브2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xy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로 잠깐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위에 있는 방정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실수 조건이 있죠. 원래는 실수 조건이 없으면 계산이 불가능한 부정방정식이 돼요. 근데 이제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제 유형은 첫 번째로 이제 x의 내림차순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x의 내림차순 바꿔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x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위에서요. 그래서 x는 변수 취급을 하고 y는 상수 취급을 해요. 근데 위에 문장에서 x는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의 x가 방정식이잖아요. x가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고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제 실수를 갖는다고 하니 이 두 조건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짝수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공식을 써서 4분의 d 공식을 써서 정리를 하면요.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y는 마이너스 1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해당된 원래식 있죠? 원래식에다 대입을 해서 x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거에 만족시키는 x도 마이너스 2뿐이 없어요. 그래서 x와 y에 대한 해를 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흐름을 잘 파악하세요. 첫 번째는 x의 내림차순위로 정리를 하시고요. x를 변수로 치고 y를 상수로 치고 한다면 이제 니은이죠. 이
x를 실수라는 뜻은 이 방정식에서 x가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네요.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y가 나오거든요. 그런 디귿 이 y를 원래 식에다 대입해서 이 x의 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x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다음은 이제 부등식으로 가겠습니다.